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두 번째 강좌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수능 특강 교재로 보게 되면은 60페이지 됐습니까? 예. 이 질문은 인문지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조금 난이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 또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줄 거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정확하게 또 연결시키게 되면 충분히 이제 풀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일단은 단락부터 좀 나눠볼게요. 자, 은유에 대한 앞에다가 이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앞에다가 이, 그죠? 네. 다시 내려가서 블루멘베르크 앞에다가 3 됐니? 다시 내려가서 또한 절대적 은유는 앞에다가 4, 그죠? 네. 그다음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5.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개 단락 중, 하나 더 있네요. 블루멘베르크의 항문적 탐구는 했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단락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어떤 단어가 줄을 이루고 있어? 은유라고 하는 것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은유라고 하는 것이 뭐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네. 다른 어떤 유사한 대상을 뭐 해주는 거야?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은유라고 한다.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거 몰라도 관계는 없죠.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배경 지식으로서 적용은 가능하되, 그죠? 네. 그거다라고 딱 단정 짓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뭐는 안 읽어봤잖아요. 글쓴이 생각은 아직까지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잡아두고 들어가야 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보세요.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그죠? 아이고야, 아리스토텔레스 했더니까, 쳐놓고요, 체크. 왜 사람 이는 나왔잖아요. 그죠? 네. 시학에서, 아이고야, 시학 했더니까, 쳐놓고요, 체크. 왜요? 도소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특정한 어떤 도소명을 인용하여,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나오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다. 뭐라고요? 은유라고 하는 것이. 그죠? 네. 그럼 이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은유라고 하는 게 뭔데요? 자, 일단은 은유는 다시 딱 강에 쳐놓고요. 그죠? 네. 뭔데 봤더니만은 아이고야, 낯선 이름들의 뭐라고요? 전이라고 하더라. 그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다음 보니까 또 설명 나와 있죠? 즉 나왔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은유, 다시 한다면은 낯선 이름들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풀어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그죠? 낯선 이름을 한다고요? 사용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대상을 말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죠? 예, 유사한 어떤 것. 근데 여기서는 유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낯선 어떤 것. 맞습니까? 예, 그것을 말한다고요? 사용하는 거다. 아무래도 이 두세 대상은 말한다고요? 저 유사한 뜻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자, 일단은 이게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설명한 은유에 대한 설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어이구야, 20세기 살펴볼까? 앉혀놓고요. 체크. 그죠? 예. 독일학자인 바로 블루멘베르크는 또 사람이 나왔으니까 또 체크해줘야 되겠죠. 자, 이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뭐라고요?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더라라고 하는 거. 어우, 대단한 사람이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는 누가 된다고요? 블루멘베르크는 되겠죠? 자, 은유란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뭐가 나오겠어? 블루멘베르크가 생각하고 있는 은유에 대한 정의가 또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그거 잡아줘야 되겠네? 자, 은유란 뭐라고 돼 있는데,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뭐라고요? 상들이더라. 다시 한다면 형상들이라고 주장하며 라고 얘기했으니까 블루멘베르크의 은유에 대한 주장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또 자신의 연구를 또 뭐라고 또 이름 지었어? 은유학이라고까지 이름 지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 앞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은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해요? 바로 20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인 바로 블루멘베르크, 그죠? 예. 블루멘베르크.
그죠? 예. 자, 이제 제가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불배. 됐습니까? 불배 정도 보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불배가 뭐라고요? 아하, 은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 내렸느냐? 결국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형상이더라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누가요? 인간이, 그죠? 예. 하나를 형상해냈어. 근데 그 형상의 내용이 뭔데요? 살펴보니까, 그죠? 예. 자, 그가 살아가는 세계,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어떻게 한다고요? 실존에 관한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뭐 해냈더라? 창조해낸 형상을, 그죠? 뭐라고 정의 내렸어? 은유라고 정의 내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배가 말한 은유에 대한 정의를 어떤 거고요? 그렇게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또, 어이구야, 누가 되는 거야? 블렌베르크, 다시 불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배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적 해석을, 자, 뭐라 그랬느냐? 두 가지로 제시했더라. 그죠? 예. 그럼 두 가지로 제시했다 그랬으니까 뭐 나와야 되겠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은유의 중요성이 뭐 한다고요? 간과되었다. 다시 한다면은, 종래의 철학이, 그죠? 예, 은유에 대해서 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죠? 예, 그 은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몰라버렸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뭐라고요? 자, 종래의 어떤 철학에서, 그죠? 예. 자, 은유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두 가지로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불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되니? 예. 그들이 생각한 은유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주장은, 됐나요? 예. 은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뭐 해버렸어? 그래, 간과해버렸더라. 자, 이건 일종의 뭐예요? 비판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종래 철학에서 두 가지로서, 그죠? 예, 어떻게 또 이야기했는데, 봤더니만은, 아이고야, 첫째,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또 다시 그 내용 또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몇 줄 딱 쳐놔봐.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뭐가 된다고요? 은유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요. 종래 철학에서, 그죠? 예. 자, 은유라고 하는 것을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게 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의 은유는, 자, 그 다음 보세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뭐 한다고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죠? 예. 자, 뭐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됐네요. 자, 명료한, 됐습니까? 예. 사실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것을 뭐 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강화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만 이제 불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걔는 군더더기나 뭐 한다고요? 장식이 지나지 않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은 그것은 다시요. 예. 군더더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다고요? 장식에 지나지 않더라. 다시 한다면 뭔가 꾸며낸 것에 불과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는, 어이구야, 둘째 살짝 쳐놓고요. 그죠? 오케이. 한 번에 줄짝 쳐놓기 바랍니다.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그죠? 불완전한 인식과, 그 다음에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이더라라고 하는 것 같더니,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뭔데요? 봤더니만은, 불완전한, 그죠? 불완전한, 어떤 인식, 그죠? 예. 그 다음에 추측의 표현으로서, 그죠? 예, 바로 은유다라.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이때의 은유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요 두 번째 은유에 대한 또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뭐라고 해놨는데, 보니까, 이래 되겠죠? 자, 개념이 뭐 한다고요?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무엇과 같은 것이다. 필요악과 같은 것이더라.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얘는 어떤다고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다고? 형성되기 이전의 것이더라. 됐습니까? 형성되기 바로 이전의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사유가 발달해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감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낸다면, 됐니? 예. 이제 은유는 뭐 한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불완전한 인식,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어떤 은유.
이것은 뭔데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죠? 예, 그냥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더라. 그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 하게 되면, 아이고, 얘는 뭐라고요? 그래, 필요악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이렇게까지 설명해 버렸네요. 됐니? 예. 자, 요게 이제 바로 뭐예요?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적 해석, 맞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고 제시했고요. 맞나?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종래 철학이라고 해서 이야기한 은유를, 그죠? 예, 제시했지만, 자, 다시요. 불배 입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이것들은, 그죠? 은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뭐 해버린 거야? 간과해버린 것이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시 한다면 두 번째,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됐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바람직하다라고 간주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은 얘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철학적인 됐나요? 예. 모든 철학의, 그죠? 철학의 모든 은유는 철학의, 그죠? 예, 은유라고 하는 것은, 자, 뭘로 다 대체가 된다고요? 바로 개념적인, 됐습니까? 예, 개념적인 용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됐니? 예.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사유가 발달해서 어떤 대상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형식을 찾아낸다면, 은유는 더 이상 뭐 한다고요? 필요하지 않게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돼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간주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아이고야, 불배는 또 나왔죠? 다시 체크.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불배의 주장이 되니까 또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다시요. 인문지문에서 특히나 철학자의 어떤 주장적 요소가 나오게 되면 그건 반드시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뭐라고 했느냐?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자,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수사적 기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다시 한다면, 불완전한 인식의 추측일 수 있더라. 맞습니까? 예. 정말 그거를 뭐 한다고? 그래,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보세요. 자, 이 부분 한번 미쳐볼게요. 원래는 다 미쳐야 돼요.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죠? 예.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의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만다고요? 존재한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어떤 철학적 언어에서, 그죠? 예, 뭘로 대체될 수 없다고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죠? 예.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개념으로서 드러낼 수 있다, 없다.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데, 다시 이제 보세요. 예, 이런 은유를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절대적 은유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누구의 주장이 다시 나왔어? 불배가 이제 뭘 제시했다고요? 아하, 그래. 바로 절대적, 그죠? 예,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해놨네. 근데 그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정의 내렸어? 은유 중에는 됐나?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됐나요? 예,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의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 즉 개념으로서 대체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어떻다고요? 존재하는데 됐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절대적 은유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몇 번의 단락? 두 번의 단락 제시했죠. 그죠? 예. 그럼 두 번의 단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래 철학에서 이야기한 은유를 누가요? 불배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보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모든 철학적 은유를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불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됐나? 예. 그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됐나요? 예. 그런 고유한 표현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념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 절대적 은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불배의 절대적 은유에 대한 정의가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왔더라. 이런 문장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자, 불배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또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불배의 주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적 은유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앞에서 제시했던, 즉, 불배가 제시했던 절대적 은유에 대한 또 설명이 또 제시되겠네. 그죠? 오케이. 뭐라고 했느냐? 자, 보세요. 개념적 사고의 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바로 개념적 사고에 뭐가 된다고요? 그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념적 사고에, 그죠? 예, 뭐가 된다고요? 그래,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됐니? 예. 라고 설명했고, 또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국 궁극적 질문들에 답하려는 뭐 된다고요? 시도들아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다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죠? 예, 답하려는, 됐습니까? 예, 답하려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시도. 그것이 바로 뭐야? 네, 절대 운유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 이런 거야. 우리 세계,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걸 존재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뭘 끌어와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야? 은유를 끌어와가지고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궁극적인 어떤 답 됐습니까? 예. 그것을 그나마 조금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떠니? 예.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 질문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그것에 답을 하려는 뭐 한다고요? 시도된다.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뭘 끌어와가지고 은유를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답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뭐라 그런다? 절대적 은유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들은 됐나요? 예. 자, 이성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섬으로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는 없는 것들인데 왜? 자,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답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정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 한다고요? 표현하는 것이다. 잠깐만. 이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밑줄 그어줘야 되겠죠? 왜? 그 다음 보니까 또 뭐 나왔어? 예라고 하는 것이 제시됐더라라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뭐 한다고요? 이미지를 형성해서.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됐나요? 네. 현실의, 그죠? 네. 총체성을 됐니? 예. 묘사하는, 됐나요? 예. 뭐 한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요? 생성을 해서, 그죠? 예.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죠? 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 한다고요? 그렇지? 표현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죠. 됐니? 예. 여기까지 보이니? 그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것에 대한 사례를 한 번 더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려는 그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죠? 예. 우리가 사는 그 세계를 표현하려고 한다. 자, 이제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자. 됐니? 예. 보세요.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출항하고, 그죠? 예. 그 다음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자, 보세요.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결국 세계 속에 살아가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만다고요? 표현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은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답할 수 있어, 없어? 답할 수 없죠. 그죠? 예.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거 한번 답해봐. 우리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는 거야? 그래, 한번 답해볼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출항하고 나 망망대해를 난파당한 등 그죠? 항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뭐 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답을 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동시에 보세요. 우리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 하고자 했던 거야? 그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죠? 누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블룸베르크가 말했던 그 절대적 은유, 됐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에 달라갈 겁니다. 보세요.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이라고 했으니까, 어구야. 그 다음 또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절대적 은유에 대한 또 설명이 어쩐다고요? 제시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 절대적 은유는 뭔데? 아, 우리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어쩐다고요? 표현하는 것이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서 만다고요? 기능하는 것이 또한 절대적 은유더라.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다시 절대적 운유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바로 우리 인간이, 그죠? 예.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됐습니까? 세계를 대하는, 뭐한다고요? 기본적인 자세, 태도, 됐습니까? 예. 그것을 표현하며, 또 인간 행위의 방식을 됐나요? 인간 행위의, 그죠? 예. 방식을 뭐 하는 거야? 그래, 설정하는 일종의 무엇에 해당된다? 지침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것의 기능을 하는 것이 다시 무엇이라고? 아, 바로 절대적 은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적 은유가, 그죠?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엠베르크에 따르면, 아우, 또 불배 또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예.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배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됐나요? 예. 압도적인 현실을 만다고요. 맞닥뜨린 이래에. 그죠? 예. 바로 그것을 어떻게든 뭐하고자 해서 파악함으로써 뭐하고자 했다?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왔고 또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의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 싸움이 서로 상이한 형식으로 뭐 한다고요? 그래, 표현된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는, 됐나요? 예.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든 어떤다고요?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두려움을 뭐 한다고 떨치려고 해왔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러한 일종의 뭐 한다고요? 노력이, 그죠? 예. 서로 다른 형식으로 뭐 한다고요? 표현된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나? 예, 그죠? 오케이. 자, 하지만 다시요. 세모 깡 합쳐놓고요. 그죠? 역조타임이니까 다시 맺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에도 이제 물론 불구하고 여전히, 그죠? 예, 우리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뭐가 존재한다? 그렇지. 궁극적 영역들이 존재한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절대적 은유는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됐나요? 예, 규정할 수 없는 영역에다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하나의 구조를 부여해서, 됐니? 예, 구조를 부여해서, 결국은 이 세계에 대한, 그죠? 예, 명백한 형상을 뭐 한다고요? 제공을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라고 보았다. 자, 일단 누구의 주장이 되겠죠? 불배의 주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예라고 하는 것이 또 제시되었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사례를 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것이 또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또 중요한 것이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야. 자, 이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결국은 개념으로서 규정할 수 없는, 됐습니까? 예.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절대적 운율은 뭐 한다고요? 구조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서, 됐니? 예.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그죠? 예. 우리 인간이 어떤다고요? 세계와 뭐 한다고요? 조화롭게, 그죠? 조화로운 관계를, 그죠? 예. 관계를 돕는다라고 하죠. 됐습니까? 예. 그것이 무엇이다? 그래, 절대적 은유더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세계를, 자,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에, 그죠? 예. 다시요. 이제 이 세계를 뭐라고 빗대었어? 시계라고 빗대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럴 때 세계는 결국 일정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무엇과 같다? 시계와 같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세계는 뭐가 된다고요?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이 세계를 가지고 뭐에다가? 바로 시계에다가 어떤 빗대놨어. 그죠? 은유해놨어. 근데 시계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거예요? 딱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야? 시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를 가지고 시계에다 빗대놨으니까 결국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라는 거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니? 오케이. 그죠? 예. 그래서 세 개, 네 개. 세 개. 아, 그 세 개, 네 개는 아니네. 그죠? 오케이. 자, 다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세 개는, 이제 보세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은 더 이상 뭐가 된다고요? 공포의 대상, 다시 한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됐나? 예. 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바로 앞에 고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뭔다고요?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 왔더라라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노력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존재해. 그것이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근데 이제 이 세계를 가지고 뭐에다가 빗대어놨어? 시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빗대어놨더라.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죠? 예. 뭐라고 했어? 그래,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됐습니까? 예. 그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 거야? 바로 그 세계에 대해서 뭐 한 거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더 이상 뭐 한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됐나? 예. 자, 이건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옆에서 뭔가 어떻게 한다고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가 어떤 소리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면 그 두려움은 계속 존재하겠니? 아니죠. 존재하지 않겠죠. 됐니? 예.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파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진짜 내가 그걸 모르면 어떡한다고요? 계속 산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생겨? 공포심이 생기겠지. 그러나 그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야. 그죠? 예. 뭔 소리야? 그죠? 예. 공포심이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저건 예전에 고라니 울음소리 같은데? 그죠?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별로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죠. 아니면 멧돼지, 그죠? 예, 소리 같은데, 그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체성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무섭기는 하겠지. 그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심은 뭐 하게 되겠어요?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떠니? 예. 자, 그게 이제 뭐가 해주는 거야? 그래, 절대적 은유가 해주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자, 5번에 따라갑니다. 이제 보세요.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자, 이제 뭐라고요? 신화라고 하는 것 역시, 그죠?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자,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된다?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불배가 이야기했던 그 은유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결국은 무엇하고요? 그래, 신화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한다고 연결 지어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는 거야? 그렇지?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그 사태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그죠? 예.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에 따르면, 즉, 불비에 따르면, 그죠?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갖다 붙이고, 또 이제 이야기를 창조해서 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막연한 불안을 이제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뭐 한다고요?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것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죠? 뭐 하겠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세계에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결국은 뭐 한 거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됐습니까? 예. 그 존재를 아는 두려움은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좀 낫지 않느냐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신화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그죠? 예. 신화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유적으로 드러내버렸어. 우리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뭘로 바뀌게 돼? 그냥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 근데 왜 이렇게 났는데? 결국은 내 스스로의 뭘 지키기 위한 거야? 안전을 위한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어떤 공포,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죠? 예. 뭘 끌어왔어? 신화적인 것을 끌어왔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죠.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의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존재로 한다고요? 서술되어 있더라.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보세요. 예. 자,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 됐니? 예.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살아보게 되면은, 야, 저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건 왜 그런 거야? 됐습니까? 예. 막 지각이 변동돼가지고, 막 일어난 거야. 그죠? 예. 아니면 갑자기 어쩐다고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졌거나. 됐습니까? 예. 아니면 번개가 내려가지고 탄다고요? 사람들 죽여버리거나.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 그죠? 예. 그거는 또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물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성과학이라는 걸 발달해가지고 그것의 원인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생기겠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뭘 끌어온 거야? 신화를 끌어온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신들이라는 존재는 뭘 가지고 있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 아,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신이, 그죠? 예, 노해가지고 저렇게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은 어떻게 되겠어? 조금 사그라지게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 돼. 이런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그런지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막연한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렇게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뭐로 생각한 거야? 그래, 신들의 권능으로 여기자. 됐습니까? 그건 신적인 존재가 그렇게 한 거야. 됐니? 예. 여기므로써 결국은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결국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는 뭐 한다고? 믿음을 갖고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 안도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면, 그죠? 예.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에게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라고? 자기 보호 기능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화는 또 다양하게 또 뭐 한다고요? 바뀌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 스토리로서 또 진화하게 된다. 됐니? 신화의 의미는 이제 고병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또 역사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그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늘 만다고요? 일어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신화적인 이해는 항상 만다고요? 바뀌고 또 바뀌어. 됐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5번의 단락에서는 그죠? 블렌베르크가 자신의 절대적 은유를 어디에? 신화 이론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한 것 됐습니까? 그래서 신화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적 은유와 또 보면은 유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니? 예. 자, 마지막 6번 단락입니다. 블렌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과 또 신화의 기능, 또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아이고야 이거 재밌네요. 의의가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것에 의의가 나오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질문 내용은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볼까? 그래.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자. 됐니?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그럼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묻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수상의 특징 묻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간단한 내용 일치불치 문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요건 딴 거 없이 그냥 선택지 2번 바로 볼게요. 그렇죠? 예. 자, 은유와 관련해서 특정 학자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 불배가 되겠죠. 그죠? 예. 주창한 개념을 설명하고 어떤 것이죠? 바로 절대적 은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그 의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하고 있더라. 어느 단락이었습니까? 맨 마지막 단락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은 뭐 답은 2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뭐라고 했어? 거저주는 문제라고 했잖아.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한다고요? 야, 점수 받아라! 해가지고 뭐 150km 던지는 그런 야구 같은 게 아니라, 그죠? 예. 우리 최강 야구 보게 되면은 유희관이 던지는, 그죠? 예, 물론 못 치긴 해요. 그죠? 예, 이렇게 던지는, 그죠? 뭐 한 75km 됐습니까? 속도계에 찍히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공. 그거 여러분들 그냥 던지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쉽게 받아내야 되는 점수야. 그죠? 예. 이런 거 주는데도 된다고요? 못 받으면은,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바보죠. 그죠?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윗글에 나타난, 잡아봐라. 블룸베르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그죠? 예. 그러면 블룸베르크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잡아주는 거야? 그들의 주장 요소 잡아주는 것이잖아요.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절대적 은유가 맞나요? 예. 뭐 한다고요?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뭐한다고요?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잠깐 봐봐. 종래 철학에서의 은유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그래서 불완전한 인식의 어떤 추측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은 필요하기다. 됐나요? 그런 듯 한다고요? 철학적 은유는 하나의 개념적 응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어딜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세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불배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이제 보세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오히려 개념적 사고에 바탕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됐습니까? 예. 그렇죠?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라고 이렇게 딱 제시해버렸잖아요. 됐나?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선지 1번 내용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선지 2번. 철학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 요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은유 중에는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그죠? 예.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 볼게요. 은유 중에는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더라. 자, 요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두 번째 단락 정도 이제 보세요.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블룸베르크는 자 여기 나오죠, 그렇죠? 블룸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이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요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철학적인 모든 은유가 한다고요?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뭐한다고요? 바람직하다라고 본 거죠. 됐니? 예. 거기서 본다 그러면은 선지 3번 내용의 답이 큰 거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교재를 본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 6줄 본 정도에 나와 있을 거야.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 갑니다. 보세요. 신화는 됐습니까? 신화와 관련된 것은 몇 번의 단락이 있었지? 5번의 단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전승 과정에서, 잠깐만. 역사와 무관한 우연적 변이로 인해서 의미가 변한다. 잠깐만. 신화의 의미 변화가 됐나요? 예. 역사와 무관한 우연적 변이로 인한 거냐? 자, 요거 어디 보시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보세요.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자, 뭐라 그랬니?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뭐라고 했어요? 선택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우연적인 거야? 우연적이 아닌 거야? 우연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적 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다.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4번.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은유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그렇죠? 예, 표현하려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거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저 앞에 세 번의 단락 내용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자, 여기에 돼 있죠. 그죠? 예. 여기 있죠? 자, 세 번째 보면은,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그죠? 예.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근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려는 이미지를 어떤다고 생성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다 표현하고자 한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 듣니? 예. 그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한다고요? 표현하고자 한 것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듣니?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4번 정도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기억에서 디귿을 바탕으로,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기억에서 디귿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C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앞에서 이제 기억에서, 그죠? 예. 디귿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도 봐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기억이 뭔데요? 요거잖아요. 수사적 기법 됐습니까? 요걸 기억으로 본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불완전한 인식 추측이라는 것을 니은으로 본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적 은유 됐나요? 예, 절대적 은유를 무엇이다? 디귿으로 본 것이더라. 되겠죠. 그죠? 예, 됐니? 그렇게 이제 보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기억에서 디귿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자, 요 특정한 어떤 단어, 어구가 나왔을 때 그냥 하면 안 되겠지? 뭘 잡아줘야 돼요? 이것의 정의적인 요소 같이 잡아주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죠? 예. 자, 첫 번째. 자, 선지 1번에 보게 되면은 A 돼 있고요. 선지 2번 B, 3번도 B, 그 다음 4번, 5번은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일단은 한번 가보자. A. 자, 1609년에 천문학자, 누구는요? 케플러는 일어났죠. 그죠? 케플러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저서 새로운 천문학을 쓰는 목적이, 자, 일어났네요. 천상의 기계가 신의 유기체를 닮은 게 아니라, 자, 무엇을? 시계를 닮았음을 입증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보세요. 지동설을 주장하는 저서인 이것을 쓰는 목적이 있으니까, 예, 바로 이러한 것을 입증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했더라. 자, 그럼 이제 밑에 선지 가보겠습니다. 됐니? 예. 자, 1번. 보세요. 자, 일어났네요. 시계라는 표현이 됐습니까? 시계라는 표현이. 그죠? 예. 전체가 정교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자, 보세요. 전체가 정교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운행한다라는, 됐나요? 자, 케플러의 세계관을, 자, 이미지로 탄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면, 됐습니까? 예.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디귿으로 볼 수 있겠군 하는데, 디귿의 절대적 은유에서 저 앞에 시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시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됐습니까? 예. 뭐라 그랬냐? 이랬잖아요.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에, 맞죠?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전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케플러가 뭐라 그랬느냐? 자, 선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교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딱 무엇과 연결시킨 거야? 그래, 절대적 운유에다가 연결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렇다면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갑니다. 보세요. 자, 소리 그늘은 장애물에 막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소리는 가시광선에 비해서 회절이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소리 그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어떻다?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 역전 나왔죠? 소리 그늘에 대한 사고는 빛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해서 그래서 소리의 공간쌍의 분포를 이해하고 음향을 발전시키는데 맞나고요? 도움이 되었더라. 다시 한번 소리 그늘은 됐나요? 예. 자, 장애물에 막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한 영역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나타난다고 찾는 것이 그냥 매우 어려웠어. 그러나 소리 그늘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됐나요? 예. 이후에 소리의 공간쌍의 분포를 이해하고 음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더라. 이 얘기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핵심 내용 그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선지 보세요. 실험을 통해서 소리의 특성이, 자, 보세요.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 됐나요? 예. 빛과 소리가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소리 그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라면, 됐니? 예. 그것은 니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니은은 뭔데요? 라고 이야기 따지고 들어가면은, 자, 요래 나왔죠? 자,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이더라. 맞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정의 보세요. 뭐 한다고요? 아하, 이때의 이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잠정적으로 사용된 것이더라. 맞습니까? 예. 즉, 다시 한다 그러면은, 명확한 개념의 인식에 이르지 못한, 됐나? 예. 그래서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된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됐니? 근데 방금 전에 선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딱 요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예. 뭐냐면,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 됐습니까? 예. 유사할 것이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것이잖아요. 됐니? 그러면은 요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불완전한 인식 추측에 의한 은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또 다음 보세요. 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자, 이제 보세요. 밝혀진 상황에서, 됐으니까 밝혀진 상황에서 소리 그늘이라는 용어가 이제 시각적 경험을 환기해서 소리에 대한 이해를 만다고요. 돕기 위해 사용된 것이더라라고 했어. 자, 이제 보세요. 얘는 뭐 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진 상황에서 이것을 돕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기억으로 볼 수 있겠군 했는데, 그럼 기억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지? 그죠? 예. 자, 기억은 이제 뭐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수사적 기법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건 보세요. 명료한 사실, 보세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만다고요?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더라.
됐니? 예. 그럼 명료한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밝혀진 거야, 밝혀지지 않은 거야? 밝혀진 것에 해당되겠죠. 됐니? 예. 그것을 강화하기 수단으로서 뭐 한다고요? 물론 장식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했다라는 거야. 그래. 그거 다 밝혀진 상황에서 이 용어가 된다고요? 더 들어간 것이더라. 이래 되겠죠. 그러면 걔는 뭐가 되겠어? 아, 수사적 기법에 의한 은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C 갑니다. 보세요. 예. 자, C에 대한 설명 어떻게 보는데, 요래 돼 있네요. 그죠?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그죠? 예. 여러 사투리가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종이 별개의 기원을 지닌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뭐 했다고요? 주장했더라. 누가요? 다윈이. 그래서 이것은 신이 생물을 창조했다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에 뭐 한다고요? 큰 충격을 줬다. 됐니?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명한 생리학자, 자, 보세요. 이 부활의 몸은, 자, 재밌네요. 한 해 중에 배가 난파되면 조난자는 물에 빠지느니 차라리 널빤지에 매달려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한다고요? 비유, 은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래, 부활의 몸은 그래 했어. 자, 그럼 이제 선지 4번 갑니다. 보세요. 자, 사투리가 여러 동물 종이 동일한 조상에 비롯되라는 주장을, 자,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됐니? 야, 잠깐만요. 이것은 니은으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왜요? 앞에서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랬단 말이야.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이 표현한 말이야. 그것은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 다윈의 주장은, 됐나요? 명확한 개념이 나타난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주장을 이제 어디에다 빗대놓은 거야? 사투리에다가 빗대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얘는 오히려 니은보다는 어디에 가깝다 볼 수 있겠어? 기역에 가깝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나? 예.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수사적 기법과 불완전한 인식 추측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는 어떤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니? 예. 그럼 나머지 선지 5번 보세요. 이제 조난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널판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이 뒤 부활의 몸의 말이 기존의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보세요.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나타낸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제시한 것은 무엇이야? 이건 절대적 운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적 운유에 관한 것으로, 자, 어디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요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보세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만다고요? 표현하려는 것이었더라. 그것이 곧 뭐였어? 절대적 운유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겠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선지 5번 내용도 맞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자, 위크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 그죠? 예. 자, 이거는 뭐 내용적인 측면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그냥 선지 2번 잠깐 볼게요. 이거 보세요. 신통기에서 제우스가 지상에 번개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하여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인간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군 이라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요 앞에 잠깐만 볼게. 자, 그래서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하나인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를 꼽히는 것이 그죠? 바로 신통기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한 프로메테우스는 손을 잡은 뒤 뼈를 질 좋은 고기를 덮어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고 살코기는 인간에 주려고 했더라. 그래서 이를 간파한 제우스가 이제 보세요. 더 이상 지상에 뭐 한다고요? 번개를 내리지 않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주었어.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고 뭐 한다고? 인간 세계에 판도라라는 여자를 보내어서 뭐하게 합니다. 재앙을 퍼뜨리게 만들었더라. 이렇듯 신통기는 제우스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의 기만 행위와 그로 인한 인간 세계의 불행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응징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더라. 그러면은 지금 선지 2번에서 일어났잖아요. 신통기에서 제우스가 지상에 번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은
폭력적인 자원과 신의 권능을 문제는 분리한 겁니까? 분리했다고 보기가 곤란한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현실에서 느끼는, 자, 보세요. 불안을 경강시키는 인간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바로 어떤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됐네? 예. 오히려 된다고요. 그냥 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측면, 됐나요? 예. 그것에 대해서, 됐나? 예. 우리 인간이 일단 자연이 어떠한 형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했어? 이거 제우스가 화나가지고 내린 거다. 그죠? 예. 라고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한다고요? 불안을 경감시킨 것이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한 것이 아니야. 자연의 어떤 현상을 뭐에 갖다 집어넣었어? 신적인 권위의 것으로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한다고요? 불안감을 덜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폭력적인 자연하고 신의 권능을 분리시킨 게 아니야. 그런 어떤 자연적인 모습은 뭐라고? 신적인 권위라고 해가지고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공포, 두려움을 어떤다고요? 줄여준 것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5번째 단락에 또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됐나요? 예. 다시 그 앞에 나오죠. 그래서 자, 보세요.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뭘로 바꿔놨어? 자,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그래서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결국은 그 신들의 권능에 의해서, 그죠? 예,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은 어떤다고요? 경감되는 것이다. 이래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폭력적인 자연과 신들의 권능을 분리시켰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죠? 예. 이걸 같이 연결시킨 것이 되어버리죠. 됐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답은 2번 정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측면에 어려운 건 없고요. 됐습니까? 예. 그것도 맨 마지막에, 그죠? 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그러면은, 미안한데, 하나 더 먹고 갈까? 1번 선지 보세요. 신통기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기만한 행위를 강조하며 제우스의 처벌을 정당한 응징으로 묘사한 것은 결국은 이 세계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라는 인식. 그렇지. 됐나요? 예. 바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A가 뭔데요? 살펴보니까, 연행이가? 그렇죠. 요거 잠깐 보세요. 넘어서다 라고 했는데,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영역. 됐습니까? 예. 어떤 부분을 한다고요? 넘어서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걸 뛰어넘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오케이. 요 3번 요 있네요. 그죠? 그는 자신의 역량을 한다고요? 넘어서더라. 됐습니까? 예. 그거를 뛰어넘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녀가 능선을 뛰어넘으니 말도 안 되고요. 동생은 한 살이 뛰어넘자.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뛰어넘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요 첫 번째, 그죠? 예, 인문사회의, 그죠? 인문예술의 요 두 번째 지문은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개념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특히나 이제 불배의 만다고 절대적 은유에 대한 정의, 그죠? 예. 그 다음에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요소들, 있나요? 뭐 신화 요소라기보다는 그 신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했느냐라는 것 정도에서 잡아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다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죠?